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의 검찰공화국 소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이거 소멸하는 종족이에요. 소멸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세계 미래 보고서 2024-2034 제가 세계 미래 보고서를 2005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죠? 이 시리즈에 10년 전부터 이 검찰공화국 검사, 판사, 판사의 대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매번 써오는데 그때는 예측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싱가포르는 2023년 작년부터 이 디스퓨트에서 그냥 법원이에요. 그게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지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저지가 판사라는 뜻이에요. AI 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도 소액 1,000만 원 미만짜리는 전부 거기서 하니까 뭐 순식간에 하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게 2017년 항저우에서 시작돼서 중국 거, 그것은 인터넷 코트라고 합니다. 인터넷 법원, 인터넷 코트 법원에서 위챗에서, 집에서 새벽 2시, 3시에 위챗에서 AI 판사를 두고 자기가 억울해요. 그죠? 소송하고 합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인공지능 판사가 이 사람은 테렌스 마우리인데, 테렌스 마우리는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에서 20년 안에, 그리고 뭐 늦어봤자 50년 안에 영국 법정에 인공지능 판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죠? 로봇 판사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죄, 신체 언어를 찾아내어 99.9% 정확하게 유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딱 앉아 있어. 그러면은 두 사람이 검사 앞에 앉아 있어. 경찰 앞에 앉아 있어. 두 놈이 잡혀왔어. 딱 보면은 왼쪽 놈이 99.9% 유죄다라는 게 그림에 딱 나와요. 예. 거기에 guilty 하고 딱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놈이 범인인지 금방 판단을 해주는 AI. AI가 5,000배로 500배로 또는 5,000배로 얼굴을 확대해 보면은 신체 언어가, 그죠? 땀이 삐질삐질 나거나 눈이 실룩실룩하거나,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다음에 신체에 열이 나거나 목소리가 아주 미묘한 떨림이 있어요. guilty, 범죄자가 자기가 느끼는 그러니까 죄책감. 그러니까 죄책감이 딱 보이면은 이게 범인이에요. 예, 이렇게 정확도로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판검사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란 머스크는 이미 AGI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주 전에 주장했어요.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사법제도, 판검사 제도, 검찰, 경찰 제도 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이렇게 AI는 네로 AI에서 한 가지밖에 못하지만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일반 인공지능이죠. 아니면 인공 일반지능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어요. 종합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기억력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죠. 인간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 로봇 판사 도입은 사법 시스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만은 일자리, 인간 판사들이 굉장히 이제 저항을 합니다. 미국은 이미 판사 많이 없애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 판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윤리 문제, 편견 문제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일자리가 날아가니까 막 거부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논쟁도 다시 나오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아직까지 로봇 판사를 실제 법정에 도입한 국가는 없지만 미국, 중국 일부 국가에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액 재판이라고 재판장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저지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 이 디스퓨트에 또는 인터넷 코트에 나와서 AI가 로봇 판사가 판결을 내려버리지만은 일반, 그죠? 법정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된 데는 없지만 곧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로봇 판사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참고 자료 여기 다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자료를 주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제미나이 플래시입니다. 제미나이. 그 다음에 로봇 판검사 AI 시대 사법제도의 변화, 가속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제가 또 논문이 뭐 어떤 곳에 어떤 것이 있나,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또 물어봤어요. 이것도 제미나이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인간 판사의 역할이 축소가 불가피하다. AI 판사 객관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거에 관한 논문이 그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쓴 거예요. AI 판례 분석 증거 뭐 이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데니엘 에들만이 AI가 사실적인 쟁점 판단, 법률 조사, 판례 연구 이런 데라 활용이 되고 있고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국의 법률위원회에서도 그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미국 법률협회에서도 보고서를 썼고요. AI가 법률 교육 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AI 판검사로 대체가 속속 그죠 가능할 겁니다. 논문으로도 그죠 뉴욕 대학교 법대 교수가 쓴 논문, 일단은 뭐 들어온다라는 거죠. AI 판사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인 칼 스톨버그가 또 썼고요. 뭐 보고서도 유럽 연합에서 EU 위원회가 또 썼고 그죠. OECD도 이제 AI 법률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자동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박영숙이 주장한다고 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 EU OECD EU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뭐 옥스퍼드에 그죠 뉴욕 대학교에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보고서를 논문을 그죠 수년에 걸쳐 가지고 작성해서 발표를 한다 이런 거죠. 아무튼 윤리 문제, 투명성, 편견, 책임 소재 이런 데에 대한 논문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가 지금 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전문가이자 뭐 테렌스 마우리는 아무튼 뭐 들어올 것이다 우리한테 AI 판단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AGI가 나왔으니까 이제 판검사 제도 이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 판검사 AI 시대 사법제도 변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연구가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제가 이 4O에다가 물어봤어요. 판결의 결정에 의한 AI. 키에란이라고 철학적인 연구에서 이 연구는 AI가 판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면서 AI가 인간 판사를 대체할 형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죠? 어떤 데서는 2년 때리고 어떤 데서는 22년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AI는 사례 분석을 다 해가지고 평균 15년이다 이렇게 일관성을 그죠? 그래서 AI는 재범 가능성, 위험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죠? 딱 보고 범인도 판단하고 그 죄책감을 읽는 거예요. 죄책감. 신체 언어를 읽어봤을 때 떨린다거나 그죠? 손을 뜬다든가 손을 뭐 어떻게 움직인다든가 발을 뜬다든가 이게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죠. 예, 그렇게 해서 위험, 도주 위험 이런 것을 예측해 버려서 판결에다가 그죠? 이 사람은 재범이 가능한다. 응?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히 창찰 속에 감옥 속에 가두어둬야 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AI는 사법부에서 AI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그죠. AI 유사 사건 추천 시스템, 유사 사건을 보고 비슷한 형량을 그죠 하고, 문서 작성 지원도 해주고, 음성 인식 기술이라든가 위험 예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AI와 인간의 판단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그죠? AI 판사하고 중국은 이제 AI 판사에게 상의하지 않고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정도까지 오고 있습니다. 도전과 우려는 당연하게 있을 것이고요. 그죠? 자, 싱귤레리티 이후를 물어봤어요. 싱귤레리티는 2029년에서 2045년 사이에
인공지능이 발전하여 45년이 되면은 인간의 지능을 훨씬 능가하는 특이점이 온다라고 레이 커즈와일이 발표한 건데, 싱귤레리티 이후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 판사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옵니다. 싱귤레리티가 오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 그죠 개발 가능성을 오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2045년까지 AGI 개발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된다로 오픈 AI 연구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 판사의 한계점도 당연하게 있겠죠.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듀크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인간 판단력의 편견, 오류, 이 불합리성의 그죠? 인간 판사의 편견, 감정, 판단, 오류 등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AI 사법 시스템이 정확하고 공정성을 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법학대 교수는 선스타인은 인간 판사의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여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판사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AI가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연구 결과가 많이 왔습니다. AI 판사 객관성과 명확성에 대해서 여기 쭉 또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가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법률협회에서 바 어소시에이션이죠. AI가 범죄 사건 분석 판례 연구 법률 조사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데 점점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I 판사에 대한 반대 입장도 논문이 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윤리도덕문제 뉴욕대학교의 법학대학교 교수가 반대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EU위원회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AI 시스템 감독 강화를 해야 되고 AI 판결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싱귤레리티라는 것을 또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거를 보면은 AGI 특이점이 온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경 특이점이 도래한데, 특이점을 AI가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향상할 수 있는 시점을 정의하며 2029년에 달성되는 거, 이미 인간의 지능은 2029년에 통과가 돼요. 29년 되면 AI가 더 똑똑하다. 그러나 2045년이 되면은 인간이 도와주거나 인간의 결정 없이 AI 스스로 매일처럼 향상이 돼요. 2045년이 돼요. 매일처럼 더 똑똑해져요. 매일처럼 엄청난 정보를 그죠 통합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9년에서 45년 사이에 싱귤레리티가 온다라고 레이 커즈와일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언어 탐지하는 AI는 범죄 감지를 해버려서, AI는 신체 언어 분석을 통해서 범죄자를 감지해서 어느 놈이 범인인지 금방 판단이 돼요. 금방 보고 그죠. 이 기술은 비언어적인 단서를 분석하여서 잠재적인 범죄 행동을 식별하고 죄책감을 신체 언어로 통해서 판단해서 법 집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2045년이 20년 후인데 그죠? 특이점이 오면은 AI가 모든 면에서 인간지능을 초월함으로 AI 판사라든가 판검사가 여기 다 오겠죠. 검사도 많이 필요가 없죠. 검사가 앉혀놓고 그냥 오기만 하면은 검사는 사실은 그죠. AI 검사가 AI가 딱 들여다보고 아이고 요놈이 95% 범인이네. 요놈도 약간 5% 잘못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2029년 AGI는 인간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이 달성되는 게 2029년입니다. 그냥 인간처럼 똑똑해지는 거죠. 인간처럼 지능이 높아지는데 2045년이 되면은 매 순간 점점 더 지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2030년대가 인간 기계가 합해진다라고 봐요. 레이 커즈와일은 2030년대 인간이 자신의 네오코덱스를 클라우드에 연결하고 그죠 네오코덱스가 나의 지식을 클라우드에 연결하고 인간과 기계가 합성이 되어서 더욱더 강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사법 시스템에 AI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들어와요. 왜냐하면 법은 한 번 만들면 10년, 20년, 50년, 100년, 1000년도 쓰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예술도 변하고, 뭐도 변하고, 전화도 변하고, 모든 제품 서비스는 변합니다. 그래서 AI는 사법 결정의 주관적인 편견을 줄이고 법률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사법 결정을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이점을 예측합니다. 레이커즈와 이런 특이점이 2045년에 도래하고 2009년에 달성되기 싫어. 신체 언어 감지하는 게 굉장히 발전한다 이런 거죠. 신체 언어 분석을 통해서 범죄자를 감지해서 이런 기술들이 나와서 법 집행 능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45년이 되면 뭐 검찰도 필요 없고요. 경찰도 많이 필요 없고요. 판사는 제일 많이 필요가 없어요. 판사는 판단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사법제도가 완전히 변할 것이고, 자, 의회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AI가 대부분 그 법을 제정해가지고 뭐 통과시켜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제일 여론 수렴을 잘해가지고 합니다. 거기다가 의회, 사법부, 행정부마저도 많이 필요 없어요. 행정부도 AI가 대부분 행정을 대신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아주 작아지는 AI 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은 AI 판사가 신체 언어 탐지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신체 언어를 탐지를 해서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내가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컴퓨터에 저놈이 범인이야. 저놈이 뭐 지금 현재 뭐 뭘 숨기고 있어.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죠? 이렇게 서포트 시스템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테렌스 마우리입니다. 이 테렌스 마우리가 영국 사람인데 핵퓨처라는 이 랩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AI 판사가 들어와서 영국의 법정에 실제로 들어올 것이다.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AI 판사 또는 AI는 엄청난 정보를 읽을 수 있어요. 그죠? 하루에 10만 건을 사례를 학습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한 개 사례 학습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AI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이거 하면 좋을 거예요. 이미 신체 언어를 분석해서 어느 놈이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 참말하고 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두 사람이 딱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내 핸드폰에 깔아놓은 핸드폰에 트럼프가 저거는 거짓말이야. 요건 참말이네. 요건 거짓말이야. 요거는 99% 거짓말이야. 요거는 30% 거짓말이야.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걸 중계를 해준단 말이죠. 만약에 공인들에게는 이런 기계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중계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 대통령이 저거는 거짓말이고 저거는 참말이고 저거는 거짓말인데 99% 거짓말이야. 저거는 5% 거짓말이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도표가 그려져 나온다. 이거를 생중계하는 회사가 있으면 떼돈 벌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키고 그죠? 대통령이 오늘 무슨 무슨 발표를 한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시정 연설을 한다. 뭐 만약에 이재명이 무슨 어디 가서 그죠? 무슨 선언을 한다, 연설을 한다 그럴 때 저기는 저거 100% 거짓말이네, 뭐 10% 거짓말이네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 특이점이 되면은 이게 언제까지가 쥐의 그죠 두뇌였다가 그죠 인간의 두뇌였다가 이 45년이 되면 이제 전 세계인의 두뇌를 다 합친 것만큼 똑똑해지는 게 2045년이에요. 이런 거를 도표를 그려놨고 그죠 인간의 두뇌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이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레이 커즈와일 그죠 70이 넘었어요. Dawn of the Singularity 이런 책도 썼고요. Singularity is near 이렇게 썼고요. 책을 Singularity is nearer 이런 책도 썼고요. 네. 그래서 2019년을 한번 볼게요. 2019년에 일어난 일들을 여기에 보면은
아무튼 다양한 기술들이 2019년에 나와가지고 자율차도 막 나와 있네, 왼쪽에. 그죠? 자율차가 나와 있고, 오른쪽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워치네. 그죠? 스마트 워치도 있고, 2029년이 되면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29년 되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한다라고 오른쪽에 그림이 있고요. 그죠? AI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이런 거고, 2030년대가 되면은 이제 인간과 AI가 협력하는 이런 모드, 그죠? 2040년이 되면은 아마 우리가 반드시 AI를 동반자로 같이, 그죠? 살게 되는 이런 시대고, 2045년이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고, 2049년이 되면 이렇게 변하고, 2099년이 되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오겠죠. 그죠? 그런 정도로 이런 것들을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예, 요게 지금 exponential growth of computing입니다. 컴퓨터가 여기 지의 능력이 2000년대가 지의 능력이고, 그죠? 그 다음에 all human brains, 요게 2045년입니다. 예, 2045년. all human brains, 인간 지구촌에 있는 80억 명의 뇌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똑똑한 것이 2045년 AI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one human brain, 한 사람의 인간의 브레인하고 거의 똑같아지는 게 2029년, 19년, 예, 지의 2000년, 그죠? 지의 뇌를 가진 AI가 지의 뇌를 가진 때가 2000년, 2029년 인간의 뇌를 가진 거, 인간의 뇌만큼 똑똑한 게 2029년. all human brains, 모든 인간의 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 그게 2045년, 그때가 싱귤레리티입니다. 특이점이 2045년에 와요. 이게 레이 커즈와일이 그린 겁니다. 이렇게 레이 커즈와일이 사진 찍은 거고, 이 사람이 무어의 법이 어떻게 정확하게 맞고 있다. 여기 있네요. The singularity is near 라고 레이 커즈와일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서 AI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다양한 문서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요것은 4O입니다. GPT-4O한테 관련되어 있는 그림 또는 사진들을 모두 보여줘 하니까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런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영숙의 미래TV 그리고 AI넷 반드시 보셔야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미래는, 그죠? 불확실하면 불안한 겁니다. 미래를 알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어차피 저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저렇게 될 거야를 미리 아는 게 좋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역사 공부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미래 공부 좀 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죠.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꼭꼭 많이 눌러주고 많이 퍼날라 주세요. 많은 사람이 보면은 불안한 사람이 적으면은, 그죠? 다 행복한 사회가 오는 겁니다. 전부 미래를 몰라서 불안할 때 나쁜 세상이 오는 거죠. 처음 불안하면은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공격적으로 됩니다. 이웃이 공격적이면 좋지 않죠.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다시 부탁해요. 감사합니다.